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트남인을 위한 종합한국어 5를 맡아서 진행하게 된 김종호라고 합니다. 5권 역시 1과부터 15과까지 총 15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러분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루이엔 선생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Xin chào các bạn, mình tên là Luyến. Mình rất là vui được tham gia lớp học tiếng Hàn cùng với các bạn.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첫과 만남과 교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남, 우리의 소중한 만남들이 여러 가지 만남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개인적인 그 소중한 만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나아가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교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었나요? Vâng, thì trong sách đã có dịch sang tiếng Việt những cái nội dung rất là mong các bạn sẽ tìm hiểu trước thì bài học của chúng ta sẽ hiệu quả hơn. Nào các bạn bắt đầu. Các bạn đã chuẩn bị xong chưa? Chúng ta bắt đầu nhé. 자, 18쪽 만남과 이별 관련 어휘입니다. 자, 만남과 이별이 있는데요. 이런 만남과 이별은 왜 생기는 걸까요? 바로 인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인연은 이렇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게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불교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자,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자,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지요처럼 인연이 있다 아니면 인연이 없다 이렇게 이 가를 써서 인연이 있다 없다처럼 쓰면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과 좋은 인연을 맺기를 바랍니다처럼 인연을 맺다. 반대말은 인연을 끊다. 네, 반대말이 되겠죠. 이렇게 인연을 맺고 끊을 때는 우리가 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여기 보면 악연이란 단어가 있는데요. 악연은 좋은 인연일까요? 나쁜 인연일까요? 네, 맞습니다. 악이 들어갔으니까 나쁜 인연이네요. 자,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기숙사 룸메이트가 되다니 정말 악연이야. 네, 이 악연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만나고 싶지 않죠. 자, 다음은 우연이란 단어인데요. 자, 우연은 우리가 예상하지 않았는데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우연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에 갔다가 우연히 김 선생님을 만났다. 김 선생님을 만나려고 약속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약속하지 않았는데 갔더니 그냥 계셨어요. 자, 이때는 우리가 우연히 이렇게 해서 우연은 명사이지만 이렇게 우연히처럼 부사로 자주 사용되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운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문을 하나 보겠는데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정한 운명이에요. 이렇게 운명이다.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운명은 하늘에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가 없대요. 자, 그래서 우연이 아니고 운명이다. 자, 우연을 보니까 그 옛날에 노사연이란 가수가 있었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마 나이가 어린 사람들은 이 사람 전혀 모를 거예요. 자, 그런 멋있는 가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남과 이별 관련 어휘를 살펴봤고요. 자, 다음은 교류 관련 어휘입니다. 발음도 어렵네요. 교류. 자, 여기 교류 많이 있죠? 뭐 국제교류, 경제교류, 문화교류, 학술교류, 기술교류 이렇게 다양한 교류가 있는데요. 교류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면서 나라 사이에 많은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면 두 나라가 교류를 맺은 지 벌써 30년이 다 되어 간다. 이렇게 교류라는 단어는 교류를 맺다. 여기 있죠. 그래서 교류를 맺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교류 증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교류 증진, 여러분 증가하다 합니까? 그래서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교류를 증진하다. 아니면 교류 증진 이렇게 명사로 씁니다. 그래서 교류가 활발해지고 늘어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류 증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교류 증진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한국 사람들도 많이 베트남에 가고
베트남 사람들도 많이 한국에 오고요.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면 좋잖아요. 자, 다음은 협력. 예, 쓰기는 협력이지만 여러분 읽을 때는 협력 이렇게 읽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두 나라가 협력하여 행사를 열었다. 자, 협력. 아래 보니까 도와야 뭔가 뜻이 비슷한가 봐요. 네, 협력은 협이 돕다란 뜻입니다. 한자로. 그래서 협력하다라는 것은 서로 도와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다음에 친구끼리 서로 도와야 한다. 여기에 친구끼리 서로 협력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은 조금 어색합니다. 왜요? 협력이란 단어 이렇게 한자로 어렵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쉬운 문장에 쓰면 좀 어색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와 나라 사이, 뭐 회사와 회사 사이 이렇게 협력을 한다. 이렇게 쓸 때는 어울리지만 친구 사이에는 협력이란 단어는 좀 어색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살펴볼 단어는 우호관계입니다. 자, 우호관계는 좋은 관계일까요? 나쁜 관계일까요? 네, 좋은 관계입니다. 여기에서 우가 친구라는 뜻의 한자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하나 살펴보면 우호관계를 유지하다. 이렇게 우호관계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호관계를 계속해서 잘 이어나가다 할 때는 유지하다라는 말을 쓰고요. 이렇게 계속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좋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우호관계를 발전시키다. 이 정도의 문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교류 관련 어휘인데요. 자, 우리가 문화를 경험하다라는 말을 쓰고 싶어 하는데 사실 한국 사람들이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문화를 접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화를 접하다. 예문을 보면요. 한국 드라마를 통해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접했다. 즉, 한국 문화를 보고 그 다음에 느끼고 그 다음에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게 문화를 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화를 접했다. 그 다음에 문화에 접했다. 아니면 문화와 접했다. 네. 조금씩 뜻은 다르지만 그래도 문화를 접했다, 문화에 접했다, 문화와 접했다. 큰 뜻의 차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어휘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은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Trên đây chúng ta vừa tìm hiểu một số các từ vựng liên quan đến sự gặp gỡ và giao lưu.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một số từ vựng tiêu biểu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thì chúng ta sẽ tìm hiểu từ in nhân. In nhân lúc nãy chúng ta học là duyên. Mà thường thì mình sẽ không nói là duyên mà mình sẽ nói là có duyên hay là không có duyên, đúng không ạ? Thì ứng dụng cái từ này chúng ta sẽ thử đặt câu như thế này. Vì chúng ta có duyên nên mới được gặp nhau ngày hôm nay như thế này. Thì chúng ta có thể đổi là 우리가 인연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인연이 있으니까 오늘 이렇게 만나게 되었어요. Và các bạn lưu ý là khi chúng ta học từ vựng thì chúng ta nên học với lại các cụm từ đi chung với nó, giống như là có duyên hay là không có duyên. 인연 있다, 인연 없다. Và tiếp theo là chúng ta sẽ ứng dụng cái từ 접하다. 접하다 mình có thể tạm dịch tiếng Việt là tiếp cận. Các bạn thử dịch câu: văn hóa Hàn Quốc càng tiếp cận càng thấy có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với văn hóa Việt Nam. 한국 문화는 접할수록 베트남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Văn hóa Hàn Quốc, văn hóa Hàn Quốc càng tiếp cận, từ đây đến đây là càng tiếp cận. Thì các bạn thấy văn hóa Hàn Quốc càng tiếp cận, càng thấy có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càng thấy nè, thấy cái gì? Thấy có nhiều điểm tương đồng với lại văn hóa Việt Nam. Và tiếp theo sau nữa thì chúng ta sẽ tìm hiểu một cái từ liên quan đến quan hệ ngoại giao, đó là UFO 관계. Chữ này thì chúng ta thử đặt với câu như sau nhé. Chương trình giao lưu lần này đã góp phần vào việc đẩy mạnh hơn nữa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giữa hai nước. Thì các bạn thấy là 이번 교류 행사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는 데 기여를 하였다. Thì các bạn thử xem là 이번 교류 행사는 chương trình giao lưu lần này là chủ ngữ, đúng không ạ? Chương trình giao lưu lần này đã góp phần vào việc đẩy mạnh hơn nữa. 뭐뭐 기여를 하는데 기여를 하다 là góp phần vào việc gì đó.
góp phần vào việc gì đó, xong rồi đẩy mạnh hơn nữa. Đẩy mạnh hơn nữa là thấu khẳng hoa ta. Đẩy mạnh hơn nữa cái gì? Đẩy mạnh hơn nữa mối quan hệ giao lưu giữa hai nước,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giữa hai nước. Thì khi chúng ta đặt câu thì chúng ta sẽ đặt như thế các bạn nhé. 지금까지 어휘 연습을 했습니다. 집에서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교과서 19쪽을 보세요. 오늘 배울 문법은 무엇 할 걸인데요. 먼저 예문을 볼까요?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할 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했나요? 아니죠.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않은 것을 후회합니다. 그리고 좀 아쉬워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에 배운 쉬운 문법으로 이야기를 바꾸어 보면 열심히 했어야 했는데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정도로 바꿨을 수가 있는데 똑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의미가 비슷합니다. 자, 두 번째 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어?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 음식 좀 남겨둘 걸. 음식을 남겨두었습니까? 다 먹었죠. 네, 그래서 음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살펴보면 무엇을 할 걸, 남겨둘 걸 이렇게 반말로 나왔죠. 이건 왜냐하면 자기 혼자 생각할 때 이렇게 반말로 하니까 이렇게 반말로 나왔는데요. 이렇게 반말로만 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윗사람에게 높임말로도 쓸 수가 있는데요. 그때는 조금 달라질 것 같아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배고파요. 뭐 먹을 것 좀 없어요? 아직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음식을 좀 남겨둘 걸 그랬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높임말을 할 때는 꼭 뒤에 그랬어요를 붙여야 돼요. 그러면 반말할 때는 쓰면 안 됩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때는 요를 빼면 되겠죠. 네. 남겨둘 걸 그랬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더 짧게 남겨둘 걸 이것도 괜찮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문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아이고. 자, 비도 안 오는데 우산을 괜히 가지고 왔네? 예, 우산을 가지고 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럼 우산이 필요가 없죠. 그때 어떤 말을 합니까? 우산을 가져오지 말걸. 이렇게 어떤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더 좋았다고 생각할 때, 하지 않는 것. 예, 그럴 때는 무엇 하지 말걸. 이렇게. 지 말걸이라고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배운 문법을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하겠습니다.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học một số các ngữ pháp. Bây giờ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những cái ngữ pháp này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sẽ luyện tập ngữ pháp 을. Vâng, chúng ta thử xem. Phải chi lúc cha mẹ bảo mình đi du học Hàn Quốc, mình đi là được rồi. Thì câu này thể hiện sự hối tiếc của cái người nói, đúng không ạ? Lúc mà cha mẹ bạn ấy bảo bạn ấy đi du học Hàn Quốc thì bạn ấy không có đi. Và bây giờ bạn ấy hối tiếc lại là phải chi mình đi là được rồi. Nghĩa là có việc gì đó xảy ra thì bạn ấy lại nói như vậy. Thì chữ 을 mình có thể dịch trong tiếng Việt là phải chi. Như vậy thì mình sẽ đổi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như thế nào các bạn nhé. 부모님이 한국에 유학을 가라고 하셨을 때 갈 걸. Thì bạn sẽ dùng là 갈 걸. Phải chi. Phải chi lúc cha mẹ bảo đi thì đi là được rồi. Bây giờ không có vấn đề gì hết. Tuy nhiên thì các bạn thấy là phải chi trong tiếng Việt mình có thể dùng để hối hận cho hành động của mình mà cũng để hối tiếc cho một cái sự việc gì đó của người khác. Thì chúng ta không dùng 갈 걸 nữa, 을 걸 nữa. Các bạn thử xem với cái câu như thế này. Phải chi chị Mai đến sớm một chút là được gặp thầy Kim rồi. Thì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i người nói không phải là ngôi thứ nhất, người nói cái chủ ngữ này không phải là ngôi thứ nhất, do vậy nên chúng ta không dùng 을 걸 mà chúng ta sẽ dùng là 왔었으면 왔을 텐데. 마이 씨가 조금 일찍 왔었으면 김 선생님을 볼 수 있었을 텐데. Chứ chúng ta không dùng 을 걸 trong trường hợp này. Các bạn lưu ý nhé. 이해하셨어요? 다음으로 김종건 선생님께서 다음 문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다음은 교과서의 20쪽입니다.
으로 인해서인데요. 강풍으로 인해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항에 가면 가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강풍으로 인해 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뭐뭐뭐뭐 이렇게 나오죠. 자, 강풍, 강한 바람입니다. 자, 강풍으로 인해 쉬운 말로 무엇입니까? 강풍, 강풍 때문에가 되죠. 자, 그래서 출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를 강풍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 보면 한국에서의 유학 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식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식습관의 차이로 인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때 잘 보면 서가 있죠. 그래서 이유를 나타내는 인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해서라는 말도 같습니다. 그래서 인해서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건 역시 식습관의 차이, 식습관이 달랐기 때문에 고생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때문에 하고 무엇으로 인해하고 뜻이 같다면 그러면 언제는 으로 인해를 쓰고 언제는 때문에를 써야 합니까? 자, 때문에는 그냥 아무 때나 쓸 수 있는데요. 으로 인해는 보통 글이나 인해서는 글 아니면 좀 공식적인 상황에서 이야기를 할 때 공식 상황 아니면 격식을 차려야 되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는 으로 인해가 조금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생했습니다. 꼭 습니다를 써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습니다 문장에서 으로 인해서를 쓰면 더 잘 어울립니다. 자, 좋고요. 예문 하나 더 살펴보겠는데요. 민준 씨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 인연으로 인해 다음에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결과가 어떤가요? 좋은 결과? 네, 긍정적인 결과입니다. 이렇게 으로 인해는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인죠? 네, 긍정적인 결과. 긍정적 결과의 원인일 때도 우리가 무엇으로 인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데 보통 한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무엇으로 인해는 대부분 부정적인 결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해 교통이 마비되었다. 이렇게 부정적인 결과로 더 많이 쓰죠. 뭐 꼭 부정적인 결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부정적인 결과로 쓰이는 예문이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으로 인해를 공부했고요. 루이엔 선생님과 함께 문장 만들기 연습을 해보시겠습니다. Vâng, chúng ta vừa học ngữ pháp Euroine. Thì thầy vừa giải thích là nó có hai nghĩa, một là nghĩa mang tính chất tích cực, một nghĩa mang tính chất tiêu cực. Chúng ta thử xem trong tiếng Việt như thế nào các bạn nhé. Nhờ nhân duyên đặc biệt với thầy Park nên em mới sang Hàn Quốc được. Có nghĩa là bạn này sang Hàn Quốc được là một việc tốt, đúng không ạ? Bạn này rất là mong muốn được qua Hàn Quốc và bạn này nhờ nhân duyên đặc biệt với thầy Park nên mới qua được.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ó mình sẽ dịch là nhờ. Và chúng ta thử đổi câu này sang tiếng Hàn Quốc các bạn nhé. 박 선생님과의 특별한 인연으로 인해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Thì mặc dù là với nghĩa không phải là tiêu cực và tích cực nhưng mà vẫn dùng là Euroine. Bây giờ chúng ta thử xem một cái câu khác xem nào. Lúc đầu mới sang Hàn Quốc tôi gặp rất nhiều khó khăn do sự khác biệt về văn hóa. Thì tiếng Việt mình lúc nãy mình dùng nhờ với do rồi. Thì bây giờ do trong trường hợp là dùng với một nghĩa nó hơi tiêu cực tí xíu. Nghĩa là bạn này gặp rất là nhiều khó khăn, có nghĩa là cái nghĩa không tốt á. Thì trong trường hợp đó không dịch là nhờ mà chúng ta sẽ dịch là do. Như vậy thì chúng ta sẽ dịch là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Và các bạn nhớ, ngược lại với trường hợp ulkol lúc nãy là chúng ta ulkol là cùng một chữ tiếng Việt mà phải dịch ra thành hai tiếng Hàn Quốc, hai cái cấu trúc tiếng Hàn Quốc. Còn bây giờ ngược lại cùng một cấu trúc tiếng Hàn Quốc mà chúng ta dịch thành hai nghĩa tiếng Việt tùy theo hoàn cảnh. Do vậy nên là các bạn lưu ý cái này nhé.
자, 이번에는 교과서의 21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도 지금 고마웠던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에는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인연에 대한 대화를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흐엉 씨, 살면서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랑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랑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과 요즘도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실 줄 알았으면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어요. 자, 대화 잘 들으셨나요? 자,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까? 고등학교 때 선생님인 랑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랑 선생님이 어떤 분이셨나요? 그 사람이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다. 예, 많이 도와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덕분에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런데 랑 선생님이 이민을 가셨대요. 이민을 가셨다는 말은 다른 나라로 이사 갔다는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리다. 아마 후회하는 것 같습니다. 드릴 걸 그랬어요. 이런 문장이 나올 것 같은데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대화를 보겠습니다. 흐엉 씨, 살면서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네, 있는데 랑 선생님이라는 분인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자,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정보를 여기다 넣었죠.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랑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아니면 공부를 포기하지 않도록 네, 이렇게 해서도 의미가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과 요즘도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실 줄 알았으면 무엇을 할 줄 몰랐다는 것을 무엇을 할 줄 알았으면 이라고 쓰고요. 그다음에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어요. 우리 방금 배운 문법 드릴 걸 그랬어요. 이렇게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대화를 한번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흐엉 씨, 살면서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랑 선생님이라는 분이신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세요.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랑 선생님은 제가 공부를 포기하지 않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선생님과 요즘도 연락이 되나요? 아니요.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을 가실 줄 알았으면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인사라도 드릴 걸 그랬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라난이라는 중학교 때 친구를 가지고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대화를 만들어 볼 텐데요. 이 라난이란 친구가 어떤 친구였나요? 제가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중학교 때 나쁜 친구 많이 만날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만나지 않게 도와준 친구 같아요. 그래서 저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었다. 충고 다른 말로 조언. 그래서 도움이 되는 말.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충고를 해주었대요. 자, 라난과 연락이 끊기다. 자, 지금은 연락을 합니까? 아니요, 연락을 하지 않아요. 왜? 전화번호를 몰라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라난에게 고맙다고 말하다. 아, 이것도 역시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이런 정도의 말을 하고 싶은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선생님이 A가 되어서 이야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이 B에 이 빈칸 있죠? 여기에 알맞은 표현을 넣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시작할까요?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흐엉 씨, 살면서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있나요? 그분이 어떤 친구였는데요? 라난 씨와 요즘도 연락이 되나요? 자, 아주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만들면 됐는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라난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중학교 때 친구예요. 뭐 여기는 쉽죠. 자, 그분이 어떤 친구였는데요 하면 라난 씨는 제가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게 저에게 많은 충고를 해주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되나요? 했는데 아니요. 예, 연락이 끊겼어요. 예, 이렇게 연락이 끊길 줄 알았으면 이제 후회를 해야 되겠죠. 이거. 예. 라난 씨에게 고맙다고 말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후회를 하면서 끝냅니다. 여러분 아주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하기를 했고요. 다음은 읽기입니다. Sau đây chúng ta sẽ bắt đầu với phần luyện đọc. Trong bài này chúng ta sẽ luyện đọc một cái bài nói về một cái chương trình kỷ niệm 20 năm quan hệ Hàn Việt. Các bạn thử xem là nó có nội dung gì nhé. Và trước khi đọc thì các bạn lưu ý khi chúng ta đọc, chúng ta nhớ đọc thành một cái cụm những cái từ mà nó có nghĩa đặc biệt liên kết với nhau. Ví dụ như là 한배 수교 20주년을 맞이하여 thì từ đây đến đây là một cái nó phải đi chung với nhau thì nó mới có nghĩa trọn vẹn. 지난 10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노이시 전역에서 베트남 문화부와 한국문화체육관광부가 đây là chủ ngữ đúng không ạ? 공동 주관한 한배 문화 주간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Như vậy thì các bạn thấy là trong trường hợp này chúng ta sẽ dùng là với những cái đoạn này chúng ta sẽ hỏi là ai, đúng không ạ? Ai? Trường hợp này là chúng ta ai ạ? Là Bộ Văn hóa và Thể thao Hàn Quốc cũng như là Bộ Văn hóa của Việt Nam, đúng không ạ? Bộ Văn hóa và Thể thao của Hàn Quốc và Bộ Văn hóa của Thể thao Việt Nam làm gì? Chúng ta sẽ hỏi câu hỏi với là làm gì? Là đã tổ chức một cái chương trình tuần lễ Việt Hàn. Chúng ta tổ chức một cái chương trình tuần lễ Việt Hàn. Rồi, khi nào? Từ ngày 18 đến ngày 25 tháng 10 vừa qua. Ở đâu? Ở Hanoi-si 전역에서, ở các cái vùng của Hà Nội. Và để làm gì? Để làm gì các bạn? Để mà kỷ niệm 20 năm ngày quan hệ Hàn Việt. Thì trong các cái đoạn như thế này, thường là chúng ta sẽ trả lời những câu hỏi như thế này để chúng ta tìm ra cái nội dung chính của bài các bạn nhé. Và sau đó thì người ta sẽ giải thích là bây giờ nói về cái chương trình này đã được tổ chức rồi, ai tổ chức rồi, tổ chức ở đâu rồi, như thế nào. Bây giờ thì sẽ với những cái nội dung gì. Thì 한배 문화주간 행사는 cái chương trình này 한배 양국의 우호 관계. 우호 관계 lúc nãy chúng ta vừa học là quan hệ hữu nghị đúng không ạ? 교류 발전을 위하여, để mà kỷ niệm để mà nhằm phát triển hơn nữa cái mối quan hệ hữu nghị cũng như là cái phát triển cái giao lưu. Do đó nên là và tiếp theo nữa, để mà có cái chương trình như vậy thì hàng năm chúng ta sẽ tổ chức cái chương trình như vậy. Và năm nay thì tổ chức với cái chương trình là với chủ đề là vì tương lai, cùng nhau vì tương lai. Và trong chương trình này thì nó sẽ có những cái nội dung như thế nào? Có cái nội dung chính là về lĩnh vực hợp tác kinh tế. Thứ hai là về lĩnh vực giao lưu văn hóa. Thì trên đây cái phần nội dung này thì người ta giới thiệu toàn bộ khái quát về cái chương trình mà chương trình mà kỷ niệm hợp tác cái quan hệ Hàn Việt. Chúng ta có thể xem đây là một cái phần mình gọi là phần mở bài ạ. Rồi, và tiếp theo thì chúng ta sẽ sang phần nếu mà nói theo kiểu tiếng Việt là phần thân bài đúng không ạ? Sẽ giải thích rõ là về cái lĩnh vực hợp tác kinh tế thì sẽ có những cái nội dung gì. Hợp tác kinh tế, trong cái phần hợp tác kinh tế thì diễn ra vào ngày nào các bạn? Ngày 21 tháng 10 và đến ngày 23 tháng 10. Tổ chức cái nội dung gì nào? 경제협력과 농업발전, hợp tác kinh tế và phát triển nông nghiệp. Dựa vào những cái chủ đề này, người ta sẽ tổ chức là hội thảo nè, hoặc là cái diễn đàn. Thông qua các hội thảo và các cái diễn đàn đó thì để làm gì? Thông qua hội thảo và cái diễn đàn này để mà hai nước có thể chia sẻ kinh nghiệm với nhau. Rồi, để tiếp theo nữa, ngoài ra, Tour Han là ngoài ra, vào ngày 21
ngày 21 và ngày 22 tháng 10 thì lại tổ chức thêm cái gì nữa các bạn? Tổ chức cái chương trình Ngày hội Việc làm. Để mà làm gì? Để mà thông qua đó thì đã tuyển dụng được trực tiếp phỏng vấn và đã tuyển dụng được các cái doanh nghiệp của Hàn Quốc nè. Các cái doanh nghiệp của Hàn Quốc đã tuyển dụng được khoảng 200 đến 300 nhân viên vào làm việc ở khoảng 20 doanh nghiệp Hàn Quốc, gồm có công ty Kyungnam hay là công ty điện tử Samsung. Trên đây là đầu tiên là nó giới thiệu về cái phần thân bài tiếp theo là về cái lĩnh vực kinh tế. Rồi, tiếp theo hồi nãy mình nói có 2 nội dung là kinh tế và văn hóa đúng không? Bây giờ tiếp theo là lĩnh vực văn hóa. Văn hóa là mình thường khi mà kết nối với nhau thì dùng là bên cạnh đó. Thì lĩnh vực văn hóa thì vào ngày nào? Vào ngày 23, ngày 24 trong 2 ngày á thì ở đâu diễn ra cái gì? Ở cái nhà hát ở nhà hát lớn đã tổ chức cái chương trình biểu diễn văn hóa nghệ thuật truyền thống của hai nước. Và ngoài ra thì lĩnh vực văn hóa có biểu diễn truyền thống, ngoài ra thì ở các cái khu vực của Hà Nội còn có các cái chương trình văn hóa là cái thứ nhất. Cái thứ hai nữa là ở cái sân vận động Hà Nội thì là tổ chức cái trận bóng đá giao hữu giữa đội tuyển Hàn Quốc và đội tuyển Việt Nam. Thì trên đây thì người ta giới thiệu nội dung chương trình mà trong lĩnh vực văn hóa đó thì sẽ có những chương trình thứ nhất là biểu diễn nè, thứ hai nữa là các cái chương trình văn hóa nè, và thứ ba nữa là cuộc đấu giao hữu giữa hai đội bóng đá của Việt Nam và Hàn Quốc. Và sau khi mà giải thích xong những cái nội dung của cái chương trình hoạt động này rồi thì cuối cùng người ta tóm tắt lại, chúng ta có thể thấy là đây là cái phần kết luận tóm tắt lại để nói về ý nghĩa của cái chương trình lần này. Cái chương trình giao lưu chương trình tuần lễ văn hóa Hàn Việt này nó đã đóng góp, hồi nãy cô vừa có nói là kia hata là đóng góp vào cái việc gì đó đúng không ạ? Đóng góp vào việc đẩy mạnh hơn nữa một cách liên tục cái quan hệ hữu nghị giữa hai nước. Quan hệ hữu nghị lúc nãy chúng ta vừa học đúng không ạ? Rồi, thông qua cái chương trình này thì nhân dân của hai nước cũng có thể hiểu được nhau hơn, hiểu nhau này và tin tưởng lẫn nhau hơn. Thì cuối cùng người ta tóm tắt lại là nội dung cái chương trình lần này là mang một cái ý nghĩa giống như vậy. Thì các bạn khi đọc thì chúng ta lưu ý là thứ nhất là đọc ngắt ra theo từng nội dung chính, thứ hai là tìm những cái từ khóa, và thứ ba nữa là coi cái bố cục của cái bài như thế nào các bạn nhé. 자, 계속해서 31쪽의 쓰기 과제입니다.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쓰기인데요. 이미 중급에서 여러분 한번 자기소개서 써봤죠? 자, 그런데 그때는 중급 수준의 쉬운 단어로만 썼습니다. 자, 이번에는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을 사용해서 좀 더 고급스러운 표현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한배 친선대사 지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국,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베트남의 친선대사, 그 두 나라의 친선을 위해서 봉사하는 자원봉사자를 뽑는 그런 모집인데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지원서를 써야 되는데요. 자, 그 지원서를 쓰는 순서는 중급하고 순서는 같을 거예요. 소속 및 지원 분야, 그죠? 자기가 지금 대학생인지, 뭐 회사원인지, 그 다음에 어디에 지원하고 있는지를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원 동기, 왜 지원하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중요한데요. 전에 이런 자원봉사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혹시 자격증이나 뭐 상을 받은 게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에 이 친선대사에 뽑힌다면 내가 무엇을 하겠다, 여러분들의 계획, 의지 이런 걸 보여주면서 꼭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속 및 지원 분야인데요. 이름 이렇게 이윤아 씨. 자, 한국 사람이 쓴 글을 샘플로 보여주겠습니다. 이 보기를 보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소속은 한국대학교의 베트남어학과 4학년 재학 중. 학생인가 봐요. 왜? 재학 중. 이거 한자인데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4학년 재학 중이 아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졸업. 뭐 졸업함도 필요 없고 졸업까지만 쓰면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석사나 박사과정생인데 수업은 다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논문을 쓰지 않아서 졸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수료. 자, 그런데 학생이 아닙니다. 회사원이에요. 저는 회사에서 일해요. 그러면 저는 회사에서 일함? 이건 좀 안 좋고요. 저는 회사에서 학과가 아니라 뭐 무슨 회사, 무슨 회사는 보통 무슨 사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근무 중.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원 동기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지원 동기는 먼저 자기의 특별한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는지 이런 것을 생각해보고 그것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는 대학에서 베트남어를 전공했죠. 아까 평소에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평범합니다. 좀 재미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 말고 뭐 어떤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된 뭐 어떤 동기, 특별한 인연 이런 거 우리가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더 재미있게 쓰시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제 경험과 맨 마지막에서는 제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렵습니다. 경험, 능력은 좋은데 발휘하다. 여러분이 이것을 사용한다 라는 뜻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이렇게 기회라는 말을 써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뽑히면 이게 좋은 기회잖아요. 기회는 찬스. 그래서 기회라고 생각되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원한 동기를 쓸 때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됩니다. 자, 다음은 중요한 거, 경력 자격증. 저는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이런 사람이 뽑히겠죠. 말이 이게 헛나오네요. 자, 저는 지난 5월에 한국 베트남어 학회에서 개최한 베트남어 말하기 대회에서 우수상, 우수상이면 1등 아니고 2등이지만 굉장히 좋은 상입니다. 그래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보다 한자를 씁니다. 이렇게 수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상인 경우에는 우리가 수상하다. 수상 한자어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무슨 어떤 외국어 자격증이 있거나 무슨 어떤 면허가 있다. 그러면 자격이 있으면 자격은 취득하다. 둘 다 뜻은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쓰시고요. 그리고 베트남어 통역 경험도 다수 있습니다. 다수? 많아요. 그래서 그냥 통역 경험이 많아요, 많습니다. 이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다수 있습니다. 통역 경험이 뭐 언제 이거 했고, 언제 이거 했고, 언제 이거 했고 이렇게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수상을 수상한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기타 경험에 대해서는 이렇게 무엇이 다수 있습니다 정도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도 상 많이 받으셨나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잘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꼭 뽑아주세요 이런 의지를 나타내야 되는데, 제가 한배 친선대사로 선발된다면, 가정이죠. 뽑아주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겸손하게 뭐뭐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번 기회를 통해서 또 기회가 나왔네요. 두 나라 사이의 가교 역할. 아이고 어렵다. 가교는 쉬운 말로 다리입니다. 근데 다리라고 쓰면 안 돼요. 가교는 나라와 나라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런 다리를 말합니다. 가교 역할을 함으로써 양국의 교류 증진과 우호관계 발전, 우리 아까 어휘에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교류를 증진시키고 그 다음에 좋은 관계, 친구 관계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자기가 기여하다는 것은 도와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는 무엇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정도로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뽑히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한국 사람이 쓴 글을 보기로 여러분들이 한배 친선대사 베트남 사람으로서 지원하는 그런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과 만남과 교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자, 처음이라서 많이 떨리고 긴장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직접 만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과의 만남은 분명 우연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압니까? 제가 베트남에 가서 여러분을 만나거나 혹은 여러분이 한국에 와서 저를 만나게 될지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Vâng, chúng ta sẽ vì chúng ta có duyên nên chúng ta mới được gặp nhau như thế này, phải không các bạn? Thì chúng tôi hy vọng rằng cái duyên của chúng ta sẽ mãi mãi về sau. Và vâng, hôm nay thì bài học số 1 gặp gỡ và giao lưu của chúng ta đã kết thúc.